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가 빠질 때마다 오히려 저점에서의 이 매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을 이제 계속 이 수급표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새로 나온 종목들, 맨날 하던 종목들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급표 지금 신청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좀 이게 뭔가 뭐 새로운 거니까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뭐 FNF나 삼성전기 또 이 바닥권에서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 이 바닥권에서 이제 이 외국인 기관 이런 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에 이럴 때에 누가 들어오느냐,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기관이 들어오느냐, 어느 종목에 들어오느냐, 그것도 자리가 어떤 자리에서 들어오느냐.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럼 그 종목들을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종목들과 같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훨씬 더 이해도 쉽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121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지난번에 76,000원, 그죠? 자, 보세요. 76,000원까지 왔다가 외국인의 기관의 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지만 뭐 지수가 좀 빠지니까 좀 이제 하락을 했지만, 요 하락할 때 오히려 외국인이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왔나 볼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와, 250만 주 들어왔네요. 역시 자, 지금 뭐 들어올 때 600만 주, 500만 주, 떨어질 때도 110만 주. 오늘 250만 주. 여기에 이제 기관도 올라갈 적마다 이제 조금씩 팔더니 오늘은 이 돌파할 때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는 기관도 눈치껏 싹 들어옵니다. 자, 기관이 들어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기관들. 그러니까 보면 외국인은 외국인 하나인데 기관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뭐 기타 법인, 내외국인 쭉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 요거에 대한 거는 자세한 건 여기 눌러보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일단 연기금, 요게 대빵이에요. 요 기관들 중에 연기금이 대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금융투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증권사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여기는 증권사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이름이 금융투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하는 증권사에서 들어오는 게 금융투자라고 보면 되고, 요 중에서 이제 특히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연기금이죠. 그래서 기관이 들어오는 것 중에 기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 군데가 이제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물론 이제 들어올 때 일제히 한꺼번에 쫙 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올 때 이것은 연기금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게 되면은 꾸준히 들어오게 됩니다. 또 팔잖아요. 그러면 또 꾸준히 팔아요.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기금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는가 그냥 현상만 믿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절대 얘네가 이 주가를 방어해 주거나 그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이 개미를 위해서 이 뭐 연기금에서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를 해주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가지고 좋은 꼴을 못 봤어요. 자, 그래서 들어오는 거 보면 그냥 들어왔는가 보다. 막 떨어질 때 연기금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연기금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이건 진짜 가는구나. 그럼 그때 싹 들어와요.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지네가 들어온 거를 갖다가 또 끌어올립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컨트롤하는 종목이지. 예, 외국인은 봐요. 뭐 500만 주, 600만 주씩 들어오는데 연기금은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죠.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뭐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하지만 기관들 중에서는 그래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더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요 사모펀드 얘네들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딱 이 들어갈 때 오르는 자리에서 사모펀드가 좀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단기 성향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쯤 됐다 싶어가지고 오를 때쯤 됐다 싶어가지고선 볼 때는 항상 보면은 사모펀드 애들이 그때부터 싹 들어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무슨 뭐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맞지만은 조금 중소형 종목들 있죠. 조금 작은 종목들. 요런 것들은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싹 하고선 잘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뭔가 냄새를 맡고선 싹 들어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들어오는 것도 같이 보면 좋다. 근데 뭐 크게 이게 영향은 없어요. 여기 들어온다 그래서.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 중심선 돌파를 그렇게 제가 노래를 불렀건만 드디어 오늘 중심선과 121선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왔고, 자, 지수가 지금 미국장이 별로 안 좋죠. 여기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인데 지난 이 주말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1.92%. 나스닥도 약 2% 가까이 떨어지고 다우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조금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제 조금 나스닥보다는 좀 덜 떨어졌어요. 0.17%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인 하락세를 주말에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시장 중에 지금 강한 이 섹터가 바로 이제 또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급락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대형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코스피 쪽으로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면 이제는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오늘 급등주 시간에도 또 이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오르면은 같이 오르는 반도체 종목들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중심선 돌파했으니까 다음번 이 저항대는 어딥니까? 여기 딱 보이죠? 77,700원. 자, 여기 지난번에 가다가 말고 이제 60일선 돌파하다가 말고 60일선 맞자마자 바로 딱 떨어져서 급락이 나왔던 요 자리. 딱 요 자리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얼마냐면 77,700원인데 자, 여기까지 일단 가요. 갔다가 또 조정을 받더라도 항상 그렇다시피 이렇게 그냥 내차 가는 법은 없어요. 갔다가 또 조정받고 또 갔다가 조정받고 갔다가 조정받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조정을 받을 때 요 중심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있냐면은 오늘부터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딱 만났어요 오늘. 자, 이 지금 보면 지난번에 여기 어디 봅시다. 자, 보면 지난 5월 달부터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그동안에는 그나마 8만 전자다 그래가지고 8만 원대를 계속 유지를 시켜줬어요. 그렇죠? 8만 원대에서 8만 6천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8만 원대를 깬 게 5월 달이에요. 딱 봐봐요. 이때 7만 9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드디어 8만 원대를 깨요. 깨는데 물론 깼다가 또 올랐다가 하지만은, 자, 이때가 바로 21선,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예요. 데드크로스.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이평선들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은 두 개만 봐요. 이 딱 두 개. 21선하고 61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장기 이평선이 121선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요걸 딱 보는 거야. 데드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조금 조심해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빨리 반등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골든 크로스로 한 달 안에 짧게 빨리 만드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는데, 대부분 대형주들은 추세 지향형이란 말이에요. 추세 지향형. 상승 추세를 타면 눌리고 이렇게 가더라도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 하락 추세가 타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야.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도 항상 전고점 돌파 못하고 떨어지고, 전고점 돌파 못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항상 전고점 돌파를 하는 게
이 추세 전환의 제1 원칙이다 이렇게 계속 떠들잖아요. 그죠? 딱 그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 초보자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그림 중에 하나만이라도 꼭 알고 있어라. 이 21선, 61선이 데드 크로스냐 골든 크로스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5월 달에 데드 크로스 나온 이후에 한 번도 21선이 61선을 못 넘고 5, 6, 7, 8, 9, 10, 11, 12 8개월 만이다. 8개월 만에 드디어 골든 크로스 다가왔다. 딱 만났다. 내일 삼성전자가 더 못 오른다 치더라도 골든 크로스는 성립이 됩니다. 내일부터. 오늘에 딱 만났어요. 오늘 둘이 딱 만났어. 21선하고 61선하고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아. 자, 내일은 자연스럽게 21선이 61선은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는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1선을 타고 가야죠. 21선을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렇게 빠진다고 할지라도 21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더 좋다 그러면 좀 더 올랐다가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 조정은 받아요. 뭐 계속 이렇게 막 쫙쫙쫙쫙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죠. 삼성전자인데 테마주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그냥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심선을 올라갔다가 78,000원 맞고 조정받고 중심선 위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2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서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121선까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요 핵심 포인트 77,700원 돌파해서 8만 원대로 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항상 연말 랠리, 산타랠리. 그러니까 지수가 산타랠리가 뭐예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연말에 보통 이제 이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고 오르는데, 그게 이제 연말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산타크로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주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산타랠리 이제 이렇게 재밌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지수들이 좀 연초까지 연말 연초 내년에 대한 기대감, 내년엔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중에서 진짜로 좀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 좋아질 업종, 섹터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 4분기까지 반도체 쪽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을 했고, 그러면 1, 4분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좋아질 거 아니냐. 그래 좋아진대. 그러면 바닥인데 지금부터 사야지. 이렇게 돼서 항상 선행을 하게 된다. 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가는 특히 이제 대형 업종들, 이 업종 대표주들은 선행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씩 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이 5월 달부터 빠지게 된 게 4분기 때 반도체가 안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2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3분기 때 왕창 빠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분기가 정점을 지나니까 제가 10월 달,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게 4분기인데 4분기 최고 안 좋다는데 최고 안 좋을 때 정점 찍었으니까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났다. 그다음부터는 오른다. 이렇게 딱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외국인들이 다 하고선 안 들어오고선 딱 주가만 7만 원대 지지하면서 이때 집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1%, 2%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삼성전자 관련주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 공급하는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 자 이런 종목들, 특히 또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 투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을 때 투자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더 많이 상승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 12월 달에 한번 멋지게 상승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가끔 보는데 이제 같은 궤를 움직임이 같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드디어 121선 중심선 오늘 다 돌파를 해줬어요. 지난번에 121선 맞고 딱 조정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무려 7%가 넘는 이런 상승을 주고 121선은 오늘 또 돌파를 해주면서 우선주도 삼성전자 더불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우선주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기관에서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쌍끌이로 들어와주고 있다. 그런데
연기금은 좀 판다. 때는 이때다 그러고 파는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우선주보다는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 큰 영향은 없어요.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은 삼성전자 우선주에는 별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 듬성듬성이잖아요. 오히려 금융투자, 증권사 쪽에서 투신사 쪽에서 더 열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러면은 우선주를 보는 분들은 연기금 쪽을 볼 필요는 없겠죠. 금융투자하고 투신 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모펀드 쪽에서 요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돈 되는가 싶어가지고 들어온 건데 좀 단기적 성향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히려 또 탄력적인 부분은 우선주가 또 더 있으니까 또 연말 배당도 있죠. 배당. 배당 관련해 가지고 배당 받으라고 들어오는 그런 사모펀드 애들. 그래서 요거는 사모펀드가 좀 더 수급이 좀 더 좋다. 그렇지만은 어찌 됐든 삼성전자가 가야 삼성전자 우선주도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계속해서 상승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지금 반도체 쪽으로 또 매기가 붙었기 때문에 자, 21선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조정을 받더라도 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양봉을 그려주면서 좀 조정을 이렇게 떨어져도 사실 11만 원만 안 깨지면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1선도 이제 봐요. 요때 봐봐요. 21선,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니까 더 간다 그러니까 더 갔죠. 자, 그다음에 요날 21선이 121선도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121선, 21선. 21선, 61선. 그죠?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니까 더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중심선도 다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21선도 121선 골든 크로스 하면서 외국인이 쭉 들어오다가 외국인이 여기서 좀 쉬어요, 지금. 그런데도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뭉탱이로 들어와요, 90만 주씩.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외국인이 쉬는 사이에 기관이 쫙 들어와 줍니다. 그거 아주 좋아요. 외국인 쉴 때 기관 들어와 주고 기관 쉴 때 외국인 들어와 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누가 들어오냐 딱 기관의 주포는 누구냐 하고 딱 보니까 연기금. 그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연기금 애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을 연기금이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핵심 저항대 포인트가 어디냐? 딱 여기죠. 1, 2, 3 12만 3천 원. 여기 어디예요? 여기 61선 맞고 떨어졌던 자리. 그래서 61선 맞고 그 전부터 계속 61선 맞고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61선 돌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떠들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61선 돌파했을 때 제가 되게 좋아했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돌파했다. 근데 진짜 가더라고요. 왜냐? 외국인이 요 엔벨롭 찍을 때 딱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쫙 끌어올렸어요. 자, 이제 조금 쉬어가요. 왜냐? 12만 3천 원을 돌파하면 진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12만 3천 원을 돌파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완전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기서 지금 외국인 쉬는 동안에 기관이 들어와 주고 기관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이 이제 12만 3천 원 돌파할 때 빡 하고 들어와 줄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2만 3천 원만 이제 돌파하면은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자, 연말에 산타랠리 때 SK 하이닉스의 12만 3천 원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일단 20만 원대 지지를 하는데 성공을 했죠. 자, 이날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참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지만 다 이것을 극복을 하고 깨는 지지 살짝 깼다가 바로 돌파를 해주면서 일단 20만 원 위에 안착을 해 있는 상태인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21선을 돌파해줘요. 21선이 누워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이평선이 21선, 61선, 뭐 단기 이평선, 11선 다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요 밀집돼 있는 이평선은 지지저항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21선을 좀 위에 올라서 주면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요때 또 요때 요런 것처럼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여기를 지금 박스권의 상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현대차도 최고의 저항대였던 여기 제가 최고의 저항대로 딱 찍은 자리 있죠. 요 자리는 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항상 대부분이 중심선하고 또 이 일치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선 자리, 그 다음에 최고의 또 이 저항대, 요 자리를 지난번에 딱 돌파하려다가 못하니까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제 가는 모습인데 수급이 좀 짱짱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를 못하죠. 자,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반등을 주긴 주는데 양봉이긴 양봉이어서 다행이긴 다행인데 21선 돌파를 못하고 있죠. 기관도 좀 그래요. 외국인 기관 서로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좀 수급이 좀 이렇게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예, 수급이 좀 약한데 요게 좀 팍 하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좀 주체가 없어요. 그죠? 지금 예, 그냥 이거 보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현대차는 요 안에서만 제발 있어 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요렇게 있다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좀 집중적으로 딱 수급이 들어오면서 22만 원 돌파를 하면은 삼성전자처럼 딱 멋지게 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현대차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일단 좀 관망적인 자세고, 그리고 요 일단 21만 원대 위로 올라와 줘야 좀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지금은 20만 원만 이탈하지 않고, 자, 요 박스권에 21만 원대 위로 좀 올라와서 요 안에서만 좀 머물러 다오. 이렇게 하면서 좀 관망적인 모습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21만 원대 위로 안착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현대차랑 다르죠. 항상 그랬듯이 뭐 기아 지난번에 항상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딱딱 반등 딱딱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떨어졌을 때 역시 반등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떨어질 때 외국인이 파니까 떨어지고, 또 요렇게 오를 때 외국인이 사니까 오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아는 누구에게 이 좌우가 되는 종목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 사랑한 종목. 기아. 딱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딱 요때부터 요 음봉 화요일 날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외국인이 쫙 들어왔어요. 봐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끌이로 4일 연속 들어와요. 기관도 이제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지 외국인이 들어오면 저게 올라가는구나. 외국인이 사나 보자 그러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같이 싹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더 들어가. 외국인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를 기관 애들도 이제 눈치를 깐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들어오면 우리는 더 사자. 어차피 올라갈 거. 딱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열심히 하고 있다. 자, 이제 중심선까지 올라왔어요. 4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에서도 수치가 나쁘지 않은 수치가 들어와 주면서 또 연기금도 들어왔네요. 자,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투신, 보험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 주면서 계속해서 21선까지 돌파를 해주고 중심선까지 딱 오니까 멈췄죠. 역시 중심선. 자, 중심선 위로 이제 돌파 85,000원 위로 올라와 주면은 이제는 다시 중심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또 9만 원대 이번에는 트라이를 해야겠죠. 자, 기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중심선 위로 빨리 안착을 해주고 현대차와는 좀 다른 모습. 기아가 훨씬 더 현대차보다는 수급적인 면에서 좋다. 자, 그래서 기아가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은 더 반등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저점 찍었네요. 싹 하고서 5일선 위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자, 요때처럼 요렇게 되고 있어요. 쭈루룩 떨어지다가 자, 5일선 위 안착하면서 21선 돌파해서 또 이렇게 반등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쭉 하고 또 떨어졌지만 떨어질 때도 외국인이 그냥 듬성듬성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뭐 계속해서 오르거나 이런 것 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조정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 들어오는 양을 보면 공격적인 수급이 아니에요. 끌어올리겠다는 수급이라기보다도 그냥 요 안에서 잘 버텨주겠다. 요러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삼성 SDI 뭐 2차 전지 부분이 나쁘진 않아요. 내년에도 분명히 2차 전지 부분 한 번은 또 쫙 하고 랠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또 이제 이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막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적당히 또 떨어져요. 전저점 안 깰 정도로. 자, 그리고 났더니 이틀 동안 외국인이 싹 들어오면서 지금 5일선 위 안착을 했죠.
이러면은 또 살짝 돌려서 또 조금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랬다가 또 조정 나왔다가 왔다 갔다. 예. 자, 그러한 모습이 요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삼성 SDI 이제 또 지난번처럼 단기 저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단기 저점 떨어졌다가 좀 반등은 나와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자, 이 카카오가 또 지난번에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면서 좋았는데 오늘 조금 또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자, 이게 지금 카카오가 이 자회사들이요. 자회사들이 지금 조금 또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다 이제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카카오도 바로 반등은 못하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냅다 팔았는데, 자,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선, 61선 이렇게 있어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위로 나와줘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지난번에 네이버가 그랬잖아요. 예. 네이버가, 잠깐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가 이렇게 다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밀집을 쫙 시켜놓고선 121선, 61선까지 다 밀집시켜 놓고선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니까 역배열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완전 역배열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도 다 밀집된 상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때 주가가 13만 원대, 요 박스권 상단 13만 원대 위로 이렇게 딱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60일선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60일선 돌파를 참 징그럽게도 할 듯 하더니 못해요. 그러더니 결국 이제 못하고서 이제 60일선 따라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나마 요 지난번에 저점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와 주면서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오늘 종가상으로는 12만 1,500원.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요 자리, 이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일단 지지는 했었는데, 자, 지난 금요일까지 딱 양봉으로 올라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한 번은 좀 올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이 카카오 쪽으로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등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12만 1,000원대로 오늘 좀 내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 저점을 찍었던 12만 원 여기를 좀 이제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빨리 좀 깼으면은 뭐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수일 내에 뭐 한 하루 이틀 내에 빨리 다시 12만 1,500원대 위로 올랐으면서 박스권 하단 위로 빨리 복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또 질질질질질 하고선 이평선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60일선의 각도가 지금 또 더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1선하고 61선하고 골든 크로스 같지만 이 모습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봐요. 하나가 내려가면은 61선이 내려가면은 21선이 이렇게 위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크로스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지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같이 떨어지잖아.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데 각도가 어느 쪽이 더 빨리 떨어지느냐 이 각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우하향해. 그렇다 그래서 21선이 61선보다 좀 위에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골든 크로스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하나는 상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둘 다 우하야. 그러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1선이 이렇게 수평을 그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요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으면은 13만 원 돌파를 못한다 치더라도 가만히만 있었으면 12만 7천 원권에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얘는 골든 크로스가 됐어요. 즉 61선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내가 그랬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라고. 제발 떨어지지 말고 주가가 좀 횡보만 해줘도 자연스럽게 61선이 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못 해내요. 이 61선을 맞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일단 61선 돌파 전까지는 카카오는 조정 구간이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좀 팔았는데 이게 지금 내일이라도 좀 복귀가 좀 되는 모습이 일단 나와줘야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하는 거고, 그래야 뭐 61선을 다시 돌파하던
또 21선을 골든 크로스가 나오던 이런 모습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카카오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이제 이 추세를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막 지난번처럼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보면서 반등 보이고 조정 보이고 반등 보이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평선을 집합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또 반등을 하게 됩니다. 자, 카카오 일단 12만 원, 전저점이었던 12만 원은 좀 지켜주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카카오 오늘 빠지면서 네이버도 21선까지는 반등을 줬었는데 21선 맞고선 딱 또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에서 조금 팔았지만은 그런대로 또 조정을 받았다. 자, 이 지난번에 40만 원대 위로 돌파를 시켜주는 것이 이제는, 지난번에는 4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물론 지금도 40만 원대는 중요한 가격이지만 지난번에 왜 40만 원이었어요? 왜 중심선이 40만 원에 계속 쫙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심선 돌파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심선이 저 41만 원대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추세 전환이 돼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요 41만 원대 위로 올라가 줘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이평선이 여태 밀집돼 있다가 이날이 핵심이에요. 이날서부터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의 최대 분수령이었다. 이 분수령에서 추세가 하방을 잡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좀 하락 추세가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안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서 하루 빨리 21선 일단 복귀를, 이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41만 원 돌파, 이게 2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나마 반등 줄 때는 좀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좀 팝니다. 일단 38만 원대가 1차적인 이 지지선이 돼요. 지난번에 하락했다 반등했던 자리. 자, 여기를 안 깨주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쌍바닥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40만 원대 위로 다시 복귀를 해주면은 21선, 61선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40만 원 위로 돌파해 주는 거, 2차는 41만 원 위로 복귀를 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금융주들도 지금은 계속해서 외국인의 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하루씩 잠깐 뭐 가끔씩 이렇게 매도가 조금씩은 나오지만, 조정을 받았지만 55,000원, 이거 봐요. 55,000원에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 위로 복귀를 하니까 일단 딱 안착되고 나가지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깼지만 바로 깨는 지지.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요 중심선 55,000원대 위에서 주가를 안착시키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지난번 요 1차 고점이었던 58,000원대 돌파해주면서, 자, 이 지난번에 돌파 못했던 이 59,800원, 즉 6만원 라운드 피겨를 향해서 갈 힘을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얘네들 보면 이제 힘 모아서 치고 그래요. 자, 그래서 KB금융 추가적인 상승,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번 또 모멘텀도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자, 드디어 이제 42,000원대로 복귀를 해줬어요. 지난번에 이 42,000원대가 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여기를 지수가 팍 깨면서 이제 한번 깼지만, 이 깨는 지지가 나오면서 이때 외국인이 싹 들어왔어요. 그죠? 참 외국인이 어떻게 안 들어오나 싶었는데, 자, 역시 또 들어오니까 또 집중적으로 5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요날 떨어졌을 때부터 요 거래량 터지면서 폭락 나왔을 때, 이때 개미가 싹 털리니까 싹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면서 다시 42,000원대로 금세 복귀를 해주고 21선까지도 복귀를 해줬다. 자, 중심선 부분이 44,000원 조금 직전에 있는데, 자, 여기 부분도 이제 저점에서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일단 중심선까지 오르고 조정을 받더라도 21선 돌파하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요. 또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지난번처럼 한 번씩 오르면은 또 한번 쭉 당겨요. 쭉 당겼다가 조정받고 또 쭉 당겼다 조정받고, 자, 요번에 여기까지 조정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또 쭉 당기고 조정받고 쭉 당기고,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48,000원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금융주들 지금 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대형주들 외국인의 수급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금융 지주도 자, 이제는 42,000원대 그동안의 이 저점대를 돌파해 주면서 안착해 주는 모습이고,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삼성전기요. 자, 삼성전기는 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난번 고점이었던 자, 요 부분까지 또 딱 왔어요. 자, 특히 삼성전기는 기관에서 참 아주 공들여서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싹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연속해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째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연기금에서도 최근에 이제 21선 지지받고 12월 달에 올릴 때 이때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 자, 또 이렇게 한번 뚝 떨어졌을 때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외국인이 먼저 받았어요. 외국인이 먼저 받고선 싹 올려서 중심선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기도 21선, 61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바로 직전에 잡았던 요 고점, 자, 요 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입니까? 쫙 했을 때에 18만 8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 한번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는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이 지금 샀다 팔았다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돌파하는 순간 있죠. 보면은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기에 이 핵심적인 딱딱 그 포인트마다 딱딱 들어와 주고 있어요. 이렇게 21선까지 한번 딱 눌렸을 때 눌림목이다 그랬을 때 싹 들어와 주고, 또 돌파 직전까지 왔을 때는 또 조금 팔아요. 그러다가 요게 이제 기관에서 돌파할 때쯤 되면 외국인이 힘을 모으면서 같이 돌파해 주고, 또 돌파했으니까 조금 눌리겠죠. 눌렸다가 21선 지지한다든지 눌림목 구간에서 또 들어와 주고, 이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특히 이제 기관은 꾸준히 들어와 주고 외국인이 한 번씩 중요한 자리마다 탁탁 튕겨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자, 중심선 위에 안착을 해줬고요. 다시 한번 또 전고점, 자, 요 부분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그동안 그렇게 중요한 자리로 여겼던 47,000원. 요 자리를 빠른 시간에 깨는 지지가 났죠. 깼다가 딱 이렇게 복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깼을 때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최근에 그렇게 안 들어오던 기관도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21선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다. 자, 47,000원. 47,000원을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돌파시켜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현대건설도 과대 낙폭주였죠. 이런 종목들이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다. 자, 일단 47,000원대 한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자리가 어디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박스권 만들었던 요 자리 있죠. 여기가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을 일단은 빨리 모아야 돼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요 5만 원과 5만 2천 원 사이에서 머물러 있어야, 지난번에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 중심선이 얼마에 있습니까? 5만 2천 원에 있습니다. 이 5만 2천 원을 돌파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 자리까지 이제 일단 아직 1차는 얼마라고요? 5만 원. 그죠? 그 다음에 2차는 5만 2천 원. 이제 반등이 나온 거지 추세 전환이 된 건 아니고요. 5만 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이 안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 주고, 외국인 기관 들어온 준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5만 2천 원을 다시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는 내년에 좀 기대되는 이 업종으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제 또 손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한번 또 내년에는 또 더 멋진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을 주는 업종이 있죠. 바로 이 석유 화학 업종들. 자, 그래서 제가 요날 21선 강하게 돌파했을 때 이때부터 롯데케미칼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급이 그전에는 계속 매도가 많았었는데, 자, 요때였죠. 요날 딱 했을 때부터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연기금 봐요. 연기금이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고, 투신, 금융투자, 외국인, 기관투자. 먼저 들어온 것은 외국인이고요. 외국인 들어온 거 보면서 기관에서 쌍끌이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관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또 딱 들어와 주니까 오늘도 60일선까지 반등을 줬다. 자, 멋지게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항상 보면은 얘도 이제 60일선을 이제 저항선으로 삼으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자, 일단 60일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지난번 올라왔을 때랑은 달라요. 예. 강력한 수급이 지금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예,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하면서 여기 지금 24만 원. 요 24만 원이 일단 1차적인 관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중심선이 있는 자리인데 자, 일단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또 이 반등을 주게 되는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 자, 요 단독 종목이 아니에요. 항상 구운을 이뤄서 집합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야지 좋다 그랬는데 롯데케미칼과 더불어서 이제 금호석유도 똑같죠. 요때 21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그냥 하나 종목만 단독 플레이로 가는 것이면은 별로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게 아니에요. 근데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이러한 석유화학 종목들이 일제히 이날 신호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수급이 쭉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금호석유도 롯데케미칼과 똑같이 이제 60일선 위로 지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고 역시 지금 보면은 이들 종목들이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특히 연기금에서 아주 잘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금호석유 처음에 신호탄 쐈을 때는 외국인이 쐈고요. 그리고 나서 기관에서 쭉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자, 그래서 금호석유도 이제 이 60일선까지 또 반등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또 효성화학이 이날 아주 멋지게 20일선 돌파를 했죠. 자, 그러면서 자, 이것도 보세요. 역시 기관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특히 이제 연기금, 사모펀드 뭐 다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들어와주고 처음에 신호탄은 외국인이 쏴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관에서 쭉 들어와주고 있죠. 똑같죠. 화학업종들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효성화학이 또 60일선 이렇게 돌파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또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좀 조정이 나오면은 또 외국인이 또 같이 들어와줘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역시 12만 원대는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자, 지난번에 애플과의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거래량 터지고 빡 하고 10% 이상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 쭉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올랐다가 제발 여기 12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저점 깨고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해서 또 2단 하락이 또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12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지금 최근에 계속되고 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점 12만 원대를 살짝 깰 때는 있지만 살짝 깨놓고서는 계속해서 12만 원대 위로 복귀를 해주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올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지. 요 지지받을 때는 많이는 안 들어오더라도 많이 팔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랬더니 외국인 기관이 뭐 조금 들어옵니다. 조금 들어왔다가 뭐 어제는 또 조금 팔았다가 오늘은 또 조금 들어왔다가 자, 그러면서 12만 원대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LG전자는 특히 이제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이제 또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게 LG전자입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바닥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뇌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냥 여기가 바닥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바닥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12만 원대를 지지를 하게 되면은 이평선들을 다 모아요. 60일선까지 지금 다 모았어요. 자, 그래서 이평선이 장기평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러한 장기평선들, 중장기평선들이 이것이 다 모아지면은 거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는 추세가 상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주가가 막연하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선 바닥은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지금 이평선을 바닥권으로 다 끌어내려서 모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는 현상이다. 바닥을 지가 만들어요. 자, 여기가 바닥이야.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자,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 자, 장기평선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안에 올라가겠다, 뭐 며칠 안에 올라가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60일선은 3개월짜리 선이고 120일선은 6개월짜리 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분기 지나고 있죠. 그럼 내년까지 해가지고서 내년 1, 4분기. 자, 이 정도면은 121선까지 싹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종목이다. 자, 하면서 바닥을 지지하고 있다. 자, 내년에 한번 또 멋진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또 따끈따끈한 이번 주 주간 증시 일정표를 주말에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배포를 합니다. 자, 주간 증시 일정표 또 수급표 이렇게 업데이트 될 적마다 또 멋지게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하니까요. 수급표하고 그다음에 주간 증시 일정표 모두 다 이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에 신청을 하세요.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니까요. 자, 주간 증시 일정표 또 수급표 다 이렇게 문자에 적으셔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안내드리고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